새벽 5시 독수리 술도가의 마당에는 어김없이 향긋한 누룩 냄새가 배어났습니다. 90년 동안 한자리에서 전통주를 빚어온 이 술도가의 아침은 언제나 그랬듯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마당 한쪽에는 큰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마광숙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신혼 10일차 아직도 꿈 같기만 했죠. 37살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오장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수는 벌써 양조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광숙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광숙이 부르자 장수가 손을 털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술 빚는 사람 특유의 진중함과 함께 새신랑의 수줍음이 동시에 배어 있었죠. 두 사람은 소박한 아침 식사를 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광수가 우리 술도가를 더욱 발전시켜보자.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비법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서 말이야. 장수의 눈빛에는 꿈이 가득했습니다. 90년 전통의 독수리 술도가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면서도 그 고유의 맛과 정신은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였죠. 광숙도 그런 남편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장수가 재료를 구하러 시내로 나간 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죠. 광숙은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저녁 8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고 장수가 탄 차는 그 자리에서 크게 부서졌죠. 병원으로 달려간 광숙이 본 것은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광숙은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함께 미래를 꿈꾸던 남편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니요. 중환자실 밖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밤새 기도했지만 장수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장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혼 열흘 만의 이별이었죠. 장례식장은 90년 전통 술도가의 명성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광숙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 버틸 수나 있을까?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광숙은 현실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90년 전통의 독수리 술도가와 4명의 시동생들이 모두 그녀의 책임이 되었던 거죠. 차남 오천수, 삼남 오응수, 넷째 오범수, 막내 오강수, 모두 제각각 다른 사정을 안고 살아가는 성인 남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광숙이 이들의 형수이자 술도가의 주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술도가의 경영 상태였습니다. 한때 지역에서 명성을 떨쳤던 독수리. 술도가는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었죠. 평화로웠던 술도가의 아침은 이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숙은 양조장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꾸었던 꿈들이 이제는 그녀 혼자 떠안아야 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죠. 과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장수의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안방에는 오씨 집안의 4형제가 모여 앉았죠. 차남 오천수, 삼남 오응수, 넷째 오범수, 막내 오강수. 모두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각자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차남 천수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형수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술도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빚만 억단이고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합니다. 천수는 회계사였습니다. 숫자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에게는 감정보다 현실이 우선이었죠.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광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술도가를 정리하고 빚부터 갚는 게 맞다고 봅니다. 토지 가격만 봐도 상당하거든요. 광숙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술도가를 팔자는 이야기가 나오다니요. 천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술도가는 우리 할아버지가 시작해서 아버지가 키우시고 형이 물려받은 거잖아. 어떻게 그냥 팔 수 있어? 이번에는 삼남 흥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시내에서 댄스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집안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형수님이 사장한다고요? 사업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흥수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죠. 솔직히 말해서 형수님은 이 바닥을 모르잖아요. 전통주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막걸리나 소주 같은 우리 술을 얼마나 안 마시는지 아세요? 광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동생들의 차가운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냉혹했거든요. 나도 하기 싫어. 하지만 누군가는 이 집을 지켜야 해. 광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사실은 두려웠어요. 사업 경험도 없고 술 빚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자신이 과연 90년 전통의 술도가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넷째 범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혼 후 5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생계를 위해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죠. 술도가 문제보다는 당장 내일 딸아이 우유값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저는 솔직히 술도가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제가 당장 살아야 하니까 그냥 제목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면. 범수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죠. 막내 강수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군 제대를 한 지 몇 달밖에 안 된 25살 청년이었는데 아직 뭘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방황 중이었어요. 형들의 격한 논쟁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형수님, 현실을 인정하세요. 술도가는 이미 끝났어요. 흥수가 격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체념이 동시에 섞여 있었죠. 요즘 세상에 누가 전통주를 마셔요? 편의점에서 파는 소주가 훨씬 싸고 마시기 쉬운데 우리가 아무리 90년 전통이라고 해봤자 시장에서는 아무도 안 찾는단 말이에요. 광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그럼 너희들은 뭐야? 형이 죽자마자 집안 재산 나눠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은 없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지만 각자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세금은 밀려 있고 이 상황에서 술도가를 계속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낡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광숙이 문을 열자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신라주조에서 왔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신라주조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주류 회사였죠. 그들이 왜 이 시점에 술도가를 찾아왔을까요? 조문을 드리려고 왔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광숙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형제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남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시거든요. 봉투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라주조에서 독수리 술도가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서였어요.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고 추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회장님께서는 독수리 술도가의 90년 전통을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 그 전통은 계속 이어나가면서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남자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광숙의 마음 한편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형제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천수의 눈빛이 반짝였죠. 그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조건이라면 나쁘지 않은데? 흥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수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며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세요.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떠나고 나자 방 안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앞서와는 달랐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같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광숙은 혼자 술도가 마당을 걸었습니다. 9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큰 항아리들이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어요. 남편 장수가 마지막으로 빚던 술이 아직 그 안에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항아리 하나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장수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모르겠어. 신라주조의 제안서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광숙은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형제들은 각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 제안서의 내용이 맴돌고 있었죠. 특히 천수는 몇 번이나 광숙을 찾아와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형수님, 이보다 좋은 조건은 다시 나오지 않을 거예요. 빚도 다 갚아주고 추가 돈까지 준다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광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술도가를 그냥 넘겨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요. 그때 광숙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시내에 있는 LX 호텔의 회장 한동석 말이에요. 그는 이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었고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광숙은 용기를 내어 LX 호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차갑게 대답했죠. 회장님께서는 아무나 만나시지 않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으셔야 해요. 언제쯤 시간이 되실까요? 다음 달 말쯤이면. 광숙은 절망스러웠습니다. 한 달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광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LX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웅장했고 광숙은 그 화려함에 잠시 주눅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동석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지만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리셉션 직원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왔어요. 저는 한 회장의 비서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독수리 술도가의 마광숙입니다.
회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비서는 광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광숙은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죠. 1시간, 2시간. 비서가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했지만 광숙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엘리베이터에서 중년 남자가 내려왔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는 걸 보니 한동석 회장인 것 같았습니다. 광숙은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한동석은 차가운 눈으로 광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까칠하고 냉정하기로 유명했거든요. 당신이 아까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가요? 네, 독수리 술도가의 마광숙입니다. 독수리 술도가. 한동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오장수 씨가 운영하던 곳이군요. 조문을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광숙은 깜짝 놀랐어요. 한동석이 남편을 알고 있었다니요. 혹시 저희 남편과 아시는 사이였나요?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전통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던데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한동석의 목소리에 잠깐 따스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광숙을 다시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5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광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회가 생긴 거예요. 술도가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도 끝이에요.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광숙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도가의 현재 상황, 형제들의 갈등, 신라 주조의 인수 제안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한동석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지만 광숙의 절박한 눈빛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동석의 말에 광숙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거절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동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광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눈빛, 거짓은 아니군요. 광숙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한동석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진정성입니다. 돈을 위해서 혹은 남들이 시켜서 하는 일은 절대 성공할 수 없거든요. 한동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명함을 꺼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술도가로 가겠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겠어요. 광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기회가 생긴 거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보고 나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한동석의 말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광숙에게는 희망의 불빛처럼 느껴졌어요. 이튿날 오후 한동석이 술도가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그의 모습은 90년 전통의 술도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광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한동석은 말없이 술도가 곳곳을 둘러봤어요. 낡은 시설들, 빛바랜 간판, 쌓인 먼지. 모든 것이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히 큰 항아리들 앞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이 항아리들은 언제부터 사용하신 건가요? 할아버지 때부터니까. 70년도 넘었을 거예요. 한동석은 항아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은은한 향을 맡았어요. 향이 좋네요. 오장수 씨가 마지막으로 빚은 술인가요? 네. 아직 다 익지 않았어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양조장 곳곳을 살펴봤어요.
오래된 기계들, 전통 방식으로 만든 누룩, 벽에 걸린 상장들. 90년의 역사가 느껴지네요. 그는 마지막으로 장수의 작업 노트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전통주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오장수 씨는 정말 술을 사랑했군요. 한동석의 목소리에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동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시설은 낡았지만 기본기는 탄탄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시간이 만든 가치가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말입니다. 광숙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동석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어요. 저는 투자를 하되 비밀리에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광숙 씨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안에 반드시 흑자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1년이요? 네, 1년입니다. 그게 안 되면 저도 손을 뗄 수밖에 없어요. 광숙은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꼭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한동석은 그녀의 굳은 의지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 만남은 두 사람의 관계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동석의 투자 약속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광숙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술도가 재건에 나섰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제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죠. 다행히 한동석의 지원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천수와 범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흥수였어요. 그는 여전히 술도가의 미래를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광숙이 새로운 계획을 설명해도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형수님, 한동석 회장이 도와준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흥수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죠. 전통주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맥주나 와인만 마셔요. 우리 같은 전통주는 명절에나 조금 팔리는 게 전부라고요. 광숙은 그런 흥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컸어요.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할 시기인데 흥수만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광숙은 양조장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이 새로운 시설 도입을 약속했지만 기본적인 정리정돈부터 해야 했거든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목소리를 걸었어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신라주조에서 왔던 그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저희 회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제안은 어떻게 생각해 보고 계신지 말이에요. 남자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광숙은 느낄 수 있었어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LX 호텔 회장과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서요? 정말 현명한 선택인지 모르겠네요. 광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동석과의 일을 알고 있는 거죠? 분명히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이에요. 한동석 회장도 사업가입니다. 수익이 안 나면 언제든지 손을 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다르거든요. 독수리 술도가의 전통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남자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숙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러시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안 돼요. 좋은 기회는 계속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남자가 떠나고 나서 광숙은 불안해졌습니다. 신라주조가 어떻게 한동석과의 일을 알게 됐을까요? 혹시 형제들 중 누군가 말한 걸까요?
그날 저녁 광숙은 형제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라주조의 정보를 흘렸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되었죠. 설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천수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범수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형제들을 바라봤어요. 그때 흥수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의심하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답답하네요. 흥수는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광숙은 그런 흥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숙이 시내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한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창문 너머로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흥수와 신라주조의 그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남자는 봉투 하나를 흥수에게 건네고 있었어요. 광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흥수가 정말로? 광숙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흥수가 돌아왔지만 광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흥수는 광숙을 따로 불러냈어요.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신라주조에서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광숙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형수 밑에서 평생 고생할래? 나랑 손잡으면 돈과 명예 다 보장해 줄게라고 하더라고요. 흥수의 목소리에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직 대답 안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흥수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댄스 강사로 번 돈은 생활비로도 부족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고 했어요. 형수님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한동석 회장이 도와준다고 해도 결국 모든 책임은 형수님이 지는 거잖아요. 만약 실패하면 우리 모두 망하는 거고요. 광숙은 흥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를 탓할 수는 없었어요. 현실적인 걱정이었거든요. 흥수야, 나도 무서워. 정말 무서워.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리고 장수가 지켜온 이 모든 게 사라지는 거야. 광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 한 번만 믿어줄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볼게. 흥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하지만 6개월 안에 확실한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정말 다른 길을 생각해야 해요. 광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흥수를 붙잡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 큰 부담감이 엄습해 왔어요. 6개월, 정말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광숙은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신라주조에서 계속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경쟁사로서는 당연한 행동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요. 한동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광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술도가의 미래를 향한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한동석과의 전화를 끊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광숙은 신라주조의 방해 공작에 대비하며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침 일찍 광숙이 양조장으로 향하던 중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독수리 술도가 문 닫는다던데? 그러게, 어제 신문에도 나왔다더라.
광숙은 급히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역 신문 일면에 큰 제목이 박혀 있었어요. 전통 있는 독수리 술도가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독수리 술도가가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거래처들과의 계약도 잇따라 해지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심지어 위생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광숙은 황당했습니다. 위생 관리 문제라니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분명히 누군가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게 한 것 같았어요. 급히 집으로 돌아온 광숙은 형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천수와 범수도 이미 기사를 보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형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요? 천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신라주조 짓이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범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흥수만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요. 이런 기사가 나오면 누가 우리 술을 사겠어요? 흥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날 오후부터 몇몇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전화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사 방침으로 당분간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위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연이은 해지 통보에 광숙의 마음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때 한동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 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회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처들이 계속 연락을 끊고 있어요. 일단 진정하세요. 이런 때일수록 냉정해야 합니다. 한동석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몇 시간 후 한동석이 독수리 술도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기사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명히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게 맞아요. 거래처 현황이나 매출 규모 같은 건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정보거든요. 한동석의 말에 광숙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글쎄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광숙은 흥수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전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설마 그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어쨌든 지금은 대응이 급합니다. 이 기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해요. 한동석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시설을 대폭 개선해서 언론에 공개하고 권위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해서 이미지 변신을 꾀하자고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제가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동석의 말에 광숙은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제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한동석의 계획을 설명하자 천수와 범수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이참에 확실하게 시설을 바꿔보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잖아. 천수의 말에 범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흥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시설을 바꾼다고 해서 이미지가 쉽게 회복될까요? 한번 박힌 인식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흥수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도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개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석이 약속한 대로 새로운 설비가 들어왔고 전문업체에서 나와
위생시설을 완전히 교체했어요.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중 광숙은 뜻밖의 방문자를 맞이했습니다. 신라 주조의 김 부장이었어요.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 부장은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근 독수리 술도가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는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광숙은 그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저희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혼자서 버티기보다는 큰 회사와 손을 잡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광숙의 단호한 대답에 김 부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러시군요. 하지만 너무 고집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기회는 무한정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 부장이 떠나고 나서 광숙은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라 주조에게는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광숙은 한동석과 통화했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다음 주면 새로운 설비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청 검사도 신청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해 볼까요?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드디어 독수리 술도가의 반격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한동석과의 통화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설비 설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광숙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식품안전청에서 갑작스럽게 특별 점검을 나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서류와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니 준비해 주세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보통 이런 검사는 미리 일정을 잡고 진행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광숙은 급히 형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천수와 범수는 밤늦게까지 양조장 정리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흥수만은 다른 일이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식품안전청 직원 2명이 독수리 술도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모든 구석구석을 점검했어요. 양조시설부터 저장고, 사무실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기 곰팡이 흔적이 보이네요. 검사원 중 한 명이 구석진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광숙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도 깨끗했는데 말이죠. 저희가 매일 청소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류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위생관리 매뉴얼도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네요. 또 다른 검사원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광숙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실제로 지적받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검사가 끝나고 나서 검사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주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영업정지라니 그렇게 되면 정말로 끝이었거든요. 검사원들이 떠나고 나서 광숙은 한동석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식품안전청에서 갑작스럽게 검사를 나왔는데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았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신라 주조에서 신고를 했겠지요. 한동석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2주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 업체를 섭외해서 완벽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어요. 그날부터 독수리 술도가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한동석이 보낸 전문업체 직원들이 몰려와서 시설 개선 작업을 시작했어요. 광숙과 천수, 범수는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흥수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어요. 작업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마음이 없어 보였거든요. 흥수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느 날 저녁 광숙이 흥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맞나 싶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버텨야 하나요? 흥수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장수의 꿈까지 모두 사라지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방해만 받고 있잖아요. 흥수와 광숙의 대화를 듣고 있던 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흥수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야. 조금만 더 힘내자. 하지만 흥수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형들은 낙관적이지만 저는 달라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선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다행히 큰 불은 나지 않았지만 새로 설치한 일부 장비가 손상되었습니다. 소방서에서 나와서 조사한 결과 전기 합선이 원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광숙은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상이 없었는데 전기업체 직원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동석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손상된 장비를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정말요? 전기선이 인위적으로 손상된 흔적이 있어요. CCTV는 확인해 봤나요? 하지만 CCTV도 며칠 전부터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너무나 교묘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광숙은 혼자서 양조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방해 공작이 있을지 몰라서였죠.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양조장 뒤편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광숙은 조심스럽게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흥수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광숙이 소리치자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낯선 남자는 급히 도망쳤지만 흥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수야, 저 사람이 누구야?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광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건... 흥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광숙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정말 내가 한 거야? 형수님, 들어보세요.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에요. 흥수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신라 주조에서 계속 압박을 가해왔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내부 정보를 빼가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사에 나온 정보도 내가 준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흥수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댄스 강사로는 미래가 없어요. 신라 주조에서는 저에게 좋은 자리를 보장해준다고 했거든요. 광숙은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흥수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일을 해왔는지 몰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꿈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고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흥수의 대답에 광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광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족의 배신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광숙은 천수와 범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도 크게 충격받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범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계속해야지.
포기할 수는 없어. 광숙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족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독수리 술도가는 계속 나아가야 했거든요. 흥수의 배신이 드러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광숙은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 일에 매진했어요. 식품안전청 재검사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거든요. 흥수는 그 이후로 술도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광숙도 따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대신 천수와 범수 그리고 한동석이 보낸 전문 인력들과 함께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형수님, 모든 서류 정리가 끝났어요. 천수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위생관리 매뉴얼부터 품질 검사 기록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고마워, 천수야. 너희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 광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검사를 이틀 앞둔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신라주조의 김 부장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함께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분은 저희 회사 전무님이세요. 김 부장이 소개했지만 광숙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말이에요. 신라주조 전무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독수리 술도가의 모든 시설과 브랜드를 인수하되 기존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숙 씨에게는 경영진 자리도 제공하겠어요. 조건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사양하겠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해볼 거예요. 정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시네요. 재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뻔한데 말이에요. 전무의 말에서 위협적인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재검사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혹시 재검사에도 손을 쓰실 건가요? 광숙이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정정당당한 사업만 합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광숙은 확신을 얻었어요. 신라주조가 재검사에도 개입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이죠.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광숙은 즉시 한동석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신라주조에서 재검사에도 방해 공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느껴졌어요. 어떤 준비요? 내일 알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날 드디어 재검사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식품안전청에서 팀장급 직원이 직접 나왔어요. 지난번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재검사를 담당할 박 팀장입니다. 박 팀장은 친근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하지만 검사는 지난번보다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설이 많이 개선되었네요. 위생 관리도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박 팀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광숙은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다른 검사관 한 명이 나타나서 박 팀장과 뭔가 대화를 나누더니 표정이 딱딱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새로운 검사관은 유독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을 문제 삼으며 트집을 잡았어요. 이 부분의 마감 처리가 완벽하지 않네요. 서류상 날짜, 기입에 오타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문제로 지적받으면 재검사에서 탈락할 수 있었어요. 광숙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양조장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밖으로 나가보니 한동석이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LX 호텔 한동석입니다. 한동석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국정감사위원회 김 의원님이고 이분은 방송국 PD님입니다. 광숙은 깜짝 놀랐어요. 한동석이 이런 큰 인물들을 데려온 줄은 몰랐거든요. 오늘 독수리 술도가의 재검사 과정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전통주 산업의 현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예정이거든요. PD의 말에 새로 온 검사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트집을 잡을 수 없었거든요. 아, 그렇다면 검사를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겠네요. 검사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문제 삼았던 사소한 것들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어요. 박 팀장은 원래 계획대로 공정하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시설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최종 결과를 발표했어요. 독수리 술도가는 모든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준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드디어 이겨낸 것 같았거든요. 검사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 광숙은 한동석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분들까지 모셔오셨어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들이에요. 전통주 산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선뜻 도와주셨습니다. 한동석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광숙은 그의 인맥과 영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재검사는 통과했지만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동석의 말이 맞았어요. 재검사 통과는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이제 독수리 술도가가 시장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광숙은 천수, 범수와 함께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셨네요. 범수의 말에 광숙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흥수 생각이 났습니다. 가족이었던 그도 함께 이 기쁨을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축하 자리가 한창일 때 문 밖에서 망설이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광숙이 문을 열어보니 흥수가 서 있었습니다. 형수님, 축하해요. 흥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광숙은 짧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여전히 가족으로서의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흥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수와 범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말이에요. 흥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흥수야, 사과는 고마워.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 광숙의 말에 흥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말이에요. 광숙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족의 정을 생각하면 용서하고 싶었지만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어려워. 흥수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광숙의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광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재검사는 통과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더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재검사 통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한동석이 약속한 대로 최신 양조 시설이 설치되었고 위생관리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광숙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만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형수님, 새로운 레시피로 만든 시제품이 나왔어요. 천수가 투명한 병에 담긴 술을 들고 왔습니다. 전통 제조법에 현대적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프리미엄 라인이었어요. 광숙이 한 모금 맛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런 맛이었어.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이었어요. 전통의 향수는 그대로 살리면서 젊은 세대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이제 브랜딩과 마케팅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범수도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한동석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전통주 박람회에 참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바이어들이 올 예정이거든요. 광숙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새롭게 탄생한 독수리 술도가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무대였거든요. 정말요? 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마케팅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동석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며칠 후 마케팅 전문가인 이 실장이 독수리 술도가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전통주 마케팅 경험이 풍부했어요. 독수리 술도가만의 스토리가 정말 좋네요. 3대에 걸친 전통, 시행착오와 재기의 드라마, 이런 게 바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진정성이에요. 이 실장은 독수리 술도가의 브랜드 스토리를 새롭게 만들어 제안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브랜드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도 완전히 바꿔보죠.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으로요. 새로운 라벨과 병 디자인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독수리 마크는 그대로 살리되 현대적 감각을 입혔어요. 박람회를 일주일 앞두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신라 주조의 김 부장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광숙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군요.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독수리 술도가와 협력을 제안하고 싶어 합니다. 인수가 아닌 파트너십으로 말이에요. 광숙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방해만 하던 신라주조가 갑자기 협력을 제안하다니요. 저희가 독수리 술도가의 유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국 판매망을 활용해서 말이에요. 조건만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광숙은 신중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김 부장이 떠나고 나서 광숙은 한동석과 상의했습니다.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신라 주조의 제안도 나름 매력적이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독립적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석은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어요. 박람회에서 직접 바이어들을 만나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드디어 박람회 당일이 왔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통주 박람회는 규모가 정말 컸어요. 전국에서 수십 개의 전통주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부스는 박람회장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들이 멋지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첫 번째 방문자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새로운 프리미엄 라인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 술의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한 바이어가 관심을 보이며 물어봤습니다. 광숙은 독수리 술도가의 역사와 철학을 정성껏 설명했어요. 3대에 걸친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여러 업체에서 거래 의향을 밝혔습니다. 홍대에 있는 전통주 바에서 꼭 판매하고 싶어요. 백화점 주류 코너에도 입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연이은 긍정적 반응에 광숙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람회 둘째 날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흥수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조심스럽게 붓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흥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형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왔어요. 흥수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광숙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흥수야, 쉽지 않을 거야.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건 말이야. 알아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할게요. 형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그때 천수와 범수도 흥수를 발견했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범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흥수야, 오랜만이다. 형, 정말 죄송해요. 흥수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천수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일단 박람회부터 끝내자.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돼. 광숙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흥수도 함께 박람회 마지막 날을 준비했어요. 박람회 마지막 날 독수리 술도가 부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입소문이 퍼진 덕분이었습니다. 대상 후보에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정말로 독수리 술도가가 박람회 대상 후보에 오른 것이었어요. 시상식에서 광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올해 전통주 박람회 대상은 독수리 술도가입니다. 광숙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폐업 위기에 있었던 독수리 술도가가 대상을 받다니요. 무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으며 광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장수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영광입니다. 광숙의 소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박람회가 끝나고 광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광숙은 한동석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회장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광숙 씨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한동석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독수리 술도가에 도착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나와 있었어요. 며칠 전 지역 신문에 대상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거든요. 광수가 정말 대단하다. 우리 동네 자랑이야. 따뜻한 축하 인사에 광숙은 또다시 감동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천수, 범수, 그리고 흥수까지 함께 했어요. 형수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범수가 물어봤습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생산량을 늘려야겠어. 그리고 해외 수출도 준비해 볼 거야. 광숙의 목표는 더 커지고 있었어요. 저도 다시 힘을 보태겠습니다. 흥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흥수야, 정말 마음을 바꾼 거야? 네, 형수님. 이제 진짜로 독수리 술도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광숙은 흥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감사합니다. 흥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몇 달 후 독수리 술도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전국 유명 주류점과 레스토랑에서 독수리 술도가의 술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해외 수출 계약도 성사되었습니다. 광숙은 양조장 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 이맘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 장수야. 우리 해냈어. 광숙의 속삭임이 저녁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